네, 안녕하세요. MBS 가족 여러분. 자, 2강에서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자, 하브루타로 식공백행. 자, 1강에서 말씀드려서 이제 좀 아시겠죠? 하브루타로 10년 공들이면 100년 동안 행복하다. 네. 다시 또 풀어서 얘기하면 하브루타로 자녀랑 10년 공들이면 내 자녀가 인재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또 서로 소통이 잘 되니까 가족 간에 행복하게 100년 동안 지낼 수 있다. 왜 100년이냐고요? 지금 100세잖아요. 그죠?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머님 지금 두 분하고 저하고 셋이 있으면 두 분은 100세까지 사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지금 의료시설이 좋아가지고 다 그냥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100세를 살 것 같으면 서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대화로 깊게 토론하다 보면 눈빛만 봐도 통하고, 네. 그냥 말 안 하고 알아주겠지 하다가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 어머님들, 저 남편분이 말 안 해도 알아주겠지 하다가 나중에 서운한 게 쌓여가지고 끝내는 대판 싸우시죠? 네. 그러시지 마시고요. 늘 대화를 나누시라는 거죠. 네. 하루부터가 범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화, 질문, 그죠? 네. 논쟁, 토론, 그 대화의 대화, 시작이 대화예요. 여러분들 가족하고 대화로 깊게 토론하셔서 네, 늘 행복한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2강에서는 자, 답이 없는 교육? 아니 어떻게 답이 없어요? 우리는 여지까지 답이 있는 교육을 하고 살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 난감하네요. 답이 없다. 답이 없다면은 해답은 있을까요? 이거 답이라는 거는 정답을 말하는 거죠. 정답. 우리 교육은 실은 너무 정답에 꽂혀 있어요. 정답에 꽂혀 있다 보니까 생각하고 나누는 것마저도 하나로 통일시켜야 돼요. 내 생각하고 틀리면 쟤 나랑 아니야. 그리고 또 심한 경우는 우리 생각하고 틀리니까 쟤네는 아니야. 뭔가 배척하고 내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면 남 거는 아니라고 배척하는. 근데 지금 여기 하브루타에서는 답이 없다? 네, 답이 없는 교육? 글쎄요. 자, 어떤 건지 한번 알아가 볼까요? 네. 자, 제가 1강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네, 큰 틀에서 언급을 좀 했어요. 유대인들의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인재가 많은 이유. 네. 최고보다는 다르게 생각하라. 우리 어머님들 내 자녀가 최고가 되길 바라시죠? 1등이 되길 바라시죠? 네. 그런데 1등은 항상 1등하기가 힘들어요. 1등 위에는 항상 누군가 또 1등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최고도요. 누군가 다시 또 최고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 혼자 계속 최고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최고를 유지한다는 건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들 제발 내 자녀 보고 1등 좀 해봐라 소리 하지 마세요. 네, 1등이 가장 꼴등이 제일 안 힘들죠. 네, 하지만 1등은 꼴등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거. 근데 유대인들은 다르게 생각하라. 자, 보세요. 다른 거에 순위를 매길 수 있어요? 없잖아요. 네. 다르게 생각하라. 교육 철학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제가 1강에서도 잠깐 언급했죠. 100명의 스승보다 1명의 아버지 스승이 낫다. 이거는 환상적인 교육이에요. 이거는. 밖에 있는 스승이 내 자녀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녀를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완벽한 공부법이자 환상적인 가족이죠. 가능하냐고요? 너무 쉽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유대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연구소에 와서 미국에 있는 유대인 기자가 와서 아니 도대체 니네는 왜 이렇게 하브루타 해? 우리는 하브루타 안 해. 제가 그렇죠. 당신들은 하브루타가 그냥 공기처럼 스며들어 있으니까 그냥 새끼 밥 먹는 것처럼 늘 일상화가 되어 있으니까 하브루타 안 하지 뭐. 우리는 하브루타 할 수밖에 없지 않냐. 네. 그죠?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말해서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자, 100명 있으면 100가지 생각이 나와야 된다. 자, 우리는 어때요? 답을 하나에 놓고 모두가 답을 찾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교육이 그래요. 네. 답을 못 찾으면 낙오야. 네. 틀렸어. 빵점이고. 네. 틀린 거야. 자, 보세요. 어떻게 100명 있으면 100가지 생각이 나와야 된다. 이야, 이거 내가 100명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99개를 얻는 거네요. 그죠? 그런데 답을 하나만 생각하면 100명하고 있어도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네요. 와, 이거 어마어마한 효과적인 방법이죠. 네. 자, 앞에서 말했죠. 최고보다 다르게 생각하라. 제가 여기 이스라엘 갔을 때요. 여기서 이 친구들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선생님만 질문하면 답을 하겠다고 손을 이렇게 들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약간 삿대질처럼 보이긴 하죠. 그죠? 우리는 이렇게 들죠. 예, 문화가 달라요. 이렇게 드는 건 우린 좀 어색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네, 질문을 해놓고요. 친구들이, 여기 있는 친구들이 끝도 없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한 가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그 자기 마을에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그 남자분이 오셨는데 굉장히 어둡고 뭐랄까 사람들하고 접촉을 별로 안 하는, 그래서 좀 이상한 아저씨 같아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아저씨가 마을에 이사를 와서 조용히 좀 떨어진 데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다 선입견을 갖기 시작했어. 좀 이상한 아저씨인 것 같아. 그런데 알고 봤더니 수많은 아이들을 입양에다가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키운 아저씨였어요. 그걸 나중에 알았을 때 너희들 생각은 어떨까? 이걸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 친구들이요, 막 정말 너도 나도 없이 막 얘기를 하고요. 저기 맨 끝에 턱을 개고 있는 핑크색 옷 입은 친구요. 네, 이 친구요, 막 무슨 책을 들고 나서 막 선생님에게 막 이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 선생님이 네 얘기도 참 좋은 얘기인데 지금 한 얘기랑 조금 다른 것 같다. 네, 이렇게 하면서 예, 들려보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막 들이대요, 막 들이대. 막 우리는 그러면 어떠죠? 좀 불편해하죠. 예? 어쩐지 막 학생이 막 선생님한테 막 자기 의견을 들이대는데 막 들이대면 가끔은 선생님이 눈 내려라, 눈 내려, 힘주지 말고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약간 농담이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들이대는 문화가 아니에요. 생각을 막 들이대면서 얘기하는 문화. 조심스럽게 얘기해도 그것도 네, 정말 조심스럽게. 예. 그래서 우리 애들이요, 다르게 생각하는 걸 자꾸 배워야 돼요. 네, 다르게 생각하는 거. 다름을 그러니까 두려운 게 아니고 다름은 굉장하다는 거, 최고보다 훨씬 낫다는 거. 예.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지난 1강 때 이랬죠.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15명의 학생이 있다면 15명이 모두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자존감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네.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름을 인정해주고 다름을 최고로 쳐주기 때문에 네. 아는 거죠. 다름이 어떻다는 거를. 불편하지 않고 뭐 어색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다르다는 거를 네. 나만의 독특한 다름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진정한 공부법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다름엔 순서가 있을까요? 다름에 1, 2등이 있을까요? 없어요. 앞도 없고 뒤도 없어요. 오로지 그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다름은 딱 하나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다름은. 제가 그 마인 책에서 잠깐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마인이 어떤 그 좋은 어떤 그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그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회의석상에. 그런데 그 관계되는 연구진들이 이거 너무 좋다. 이건 정말 될 것 같다. 그런 폐기처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 그런데 자기가 아이디어를 개발해갖고 딱 테이블에 올려놨어. 모든 사람이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절대 네 사업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마인은 그걸 선택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이미 누군가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아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래서 마인은 성공했잖아요. 알리바바로 성공하고 있죠. 네, 중국의 대표적인 성공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그렇게 다름이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하는지, 얼마나 큰 부가가치를 생산하는지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네. 서열 있는 공부, 1, 2등의 공부, 단편적인 지식으로 아이들이 1, 2등에 급급하고 부모들도 그거에 급급하는 게 아니고 다를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은요, 그렇게 다름을 인정하는 하브르타 교육하고 우리 교육하고는 완전히 정반대.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왼쪽과 가장 오른쪽에 가 있다고요. 우리 교육은 답만 있는 우리 교육이에요. 가끔 저희들이 부모 교육할 때 짧은 탈무드 이야기나 어떤 동화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보라고 하거든요. 질문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 만들어요. 잘 힘들어 하세요. 네. 특히 답이 없는 질문이라 더 힘들어 하세요. 그 안에 답이 있는 거는 잘 찾아내요. 근데 답이 없는 거를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몰라요. 특히 또 누가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학교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세요. 왜? 학교 선생님들 답 있는 거를 늘 질문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답이 없다는 거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해답이 있을 거예요. 해답이. 다양한 해답들이. 네. 우리 교육이요. 그런 답이 아니고 해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저 그냥 어떻게든지 그 정해진 틀을 애워서 답으로 해결하는 암기 교육이에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일단 선생님한테 듣죠. 네. 그 다음에 암기하죠. 그 다음에 시험 보죠. 단계가 4단계예요. 그 다음에 잊어버리죠. 이걸 18년 동안 반복하는 가장 비효율적인 우리 교육이란 말씀이죠. 자, 또 말씀 한번 더 드리면요. 같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국어의 답이 참 애매할 때가 많아요. 우리 애들이 국어가 힘들다는 게요. 참 그건 맞는 얘기예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한 답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애들은 그게 이해 안 간다고 참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아니 이것도 충분히 답이 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찍은 4번이 답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건요. 아이들의 정말 사고를 굉장히 닫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시인이 자기 시를 수능에 나왔는데 그 문제를 자기가 풀랬더니 못 풀겠더래요. 자기 거 시인데. 아니 시인 자기가 쓴 저자가 자기 걸 문제를 못 풀겠더래요. 시마저도 우리는 답을 정해놓고 답을 찾아야 되는 답에 그렇게 얽매여 있는 우리 교육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특히 우리는 이런 사회에서도 그래요. 우리 어머니들도 뭔가 다른 의견이 나왔어요. 근데 내 생각이 조금 다른데 그 말하면 이 상황이 되게 불편해질 것 같아. 어디 소모임이든 대모임이든 누가 안건을 냈는데 저것보다도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대세가 느낌이 다 하나로 가는 것 같아. 그러면 말을 여기까지 나와서도 꿀떡 삼켜요. 불편할까 봐. 그게 아니거든요. 자신 있게 다른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처 그걸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우리는 힘들어해요. 우리 어머니들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소모임이든 대모임이든 갔을 때 다른 거를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름을 서로 공유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생각을 좀 틀리도록 우리 서로 같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나가 되는 거 좋기도 하지만 참 안 좋기도 한 게 참 많아요. 네. 자, 우리는 아까 계속 말씀드려요. 집에서도 우리 어머니들 그래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저 하나 질문하면 영어 수업 다 했니? 수학 다 했어? 뭐 하나 걸리라 이거죠.
예. 지금 질문하지 말고 딴소리 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잘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 코앞에 떨어진 일이나 잘하지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소리가 노벨상을 탈 수도 있고 그 쓸데없는 소리가 어마어마한 스토리로 재탄생해서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어머니들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쓸데없는 말을요, 절대 쓸데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가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은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요, 별들의 전쟁이, 그때 그 영화 봤을 때, 아니 세상에, 말도 안 돼. 무슨 별들의 전쟁이 있을 수가 있어. 아니, 지금 별들의 전쟁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아이들의 생각이고요. 창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으면 다 무찔러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 할 일이나 잘해. 너는 이렇게 맨날 엉뚱한 소리를 해. 그러니까 애들이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이상한 애가 세상을 바꾼다니까요, 어머니. 아시겠죠? 네. 우리 교육에는 정말 토론이 빠져 있는데 생각의 힘을 길러주는 토론 중요합니다. 이 토론 교육을요, 교실에서도 해야 되고요, 집에서도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아들을 지금 고1입니다. 네. 밥상머리 하브루타를 7살 때부터 지금 10년을 했어요. 17살입니다. 자, 시사 하브루타를 6시 30분에 정확하게 밥상에 차려져서 7시까지 식탁에서 신문을 통해서 또 그 뉴스, 라디오 뉴스를 들으면서 그날 한 뉴스 같은 거, 또 얘가 소화시킬 수 있는 뉴스거리를 가지고 하브루타를 합니다. 30분 동안 밥을 편하게 먹으면서. 요즘 어머니들 애들 밥 안 먹고 가죠? 네, 그냥 보내는 경우 많죠? 학교 점심에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 보내고 가시는 분들 많죠? 밥상머리 하브루타를 하셔야 돼요. 저녁은 아이들이 자기들은 어떤 할 일이 많아서 가족이 함께 밥 먹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면 아침 그 밥상 시간이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우리 아이는 그 30분의 밥상머리가 지금 학교에서 신문기자, 동아리에서 신문기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네, 신문에 나오는 기사, 뉴스 하나도 그냥 보지 않고요,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네, 보고 있어요. 이런 뉴스나 이런 기사가 요즘 왜 뜨고 우리가 이랬을 때 어떻게 우리 시민이나 학생이나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것마저도 고민한다고요. 그게 그 아이의 힘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를 10년 동안 해보면서 느낀 건요, 네, 지속성을 갖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 어쨌든 어디 가서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당당하게 네, 할 수 있고요. 자기 표현할 수 있고요. 지금은 뭐 어떤 인재 대회를 들어가려면 어쨌든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인터뷰라는 걸 거쳐야 돼요. 그런 인터뷰를요, 쪽집게 선생님 한두 명한테 한 주 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끝없이 토론을 통해서 수많은 개념들이 차곡차곡 쌓인 거를 어떤 걸 질문해도 끌어올려서 나름대로 논리적인 근거를 내서 얘기했을 때 이 아이가 인재의 대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토론이 있는 교육, 네, 교육 또 환경 또는 학교에서도 토론이 있는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 이 말 100명의 스승만 1명의 아버지 스승이 났다는 말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네, 공부를 가르치라는 거 아닙니다. 한 줄의 뉴스, 네, 한 줄의 동화에서 나오는 한 장의 그림, 네, 짧은 이야기, 탈무드 이야기, 모든 게 다 텍스트가 될 수 있고요. 그걸로 서로 생각을 나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스승이라는 게. 제가 말하는 지식을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고요, 생각을 서로 키워주는 스승이 되라는 겁니다. 제가 또 한 번 강조드린 건요, 가정이 최고의 교육 장소예요. 자, 우리가 요즘 인성하죠. 인성이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되는 세계에서도 없던 네, 예입니다. 근데 인성이 법안으로 통과됐어요. 자,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인성을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 참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학교에서 인성을 어떻게 다 합니까? 인성교육을 어디서 해야 될까요? 최고의 교육 장소 어디요? 가정에서요. 누가요? 부모님이 하셔야 됩니다. 네, 부모님이요,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인성교육입니다. 네, 단적으로요, 효요? 아니, 효를 애한테 하라고 계속 세뇌시킨다고 효 하나요?
효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몰라요. 제가 가끔 예를 듭니다. 저요, 어렸을 때 동화에서 배웠어요. 한겨울에 산딸기를 따다 드리는 게 효래요. 아니 세상에 한겨울에 어떻게 산딸기입니까? 요즘은 산딸기 나오죠. 비닐하우스로. 나오나요? 산딸기도 비닐하우스 할 수도 있죠. 그냥 딸기는 나오죠. 어쨌든 그렇게 좀 뭔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을 그냥 실천하라고 하면 힘들어요. 네, 부모님들이 내 어머님, 아버님들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효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하나하나 행동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효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인성교육의 장소로 누가요? 네. 어디요? 가정이요. 네. 누가요? 부모님들이. 네. 부모님들이 인성교육의 스승이 되셔야 합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그걸 전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도 부모 교육을 어디서 제대로 받아보셨어요? 대물림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엄마한테 배운 거, 저희 아버지한테 배운 거, 그저 좀 책으로 또 스스로 습득한 것들. 근데 몸에 뵌 게 아니에요. 책으로 본 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생활에서 배웠던 것들이 훨씬 저한테 체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체득된 걸로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대물림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긍정적인 대물림도 크겠죠. 그랬을 때 그런 부정적인 대물림은 내가 내 선에서 끊어야 되거든요. 그걸 뭘로요? 잘 몰라요. 내 안에 부정적인 대물림이 있다는 것도. 자, 부모 교육을 통해서요. 네. 이런 부모 교육을 통해서 내 안에 부정적인 어떤 대물림이 있나 이걸 생각하시고 그걸 스스로 끊었을 때 내 아이가 다시 나의 손자나 내 그 대대 후손에게 그런 대물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인성교육을 누가? 우리 부모님들이 인성교육을 맡아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어요.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생각이 나와야 된다. 세상에. 한 가지 답에 꽂혀 있으면 세상에 100명이 모여 있어도 한 가지 생각밖에 못 얻어내죠. 그런데 어때요? 세상에 똑같은 시간에 100가지 생각을 얻어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효율성이에요. 네.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네. 10명이 모였으면 10개의 생각. 그죠? 그러니 얼마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는 거죠. 경쟁이 아니죠, 경쟁이. 그러니 할 때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다르다는 거는 높이가 없고 평가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 아이들이 당당하게 다름을 표현하겠죠. 네. 우리 아이들 여기서요. 지금 이 그림은요. 수업 시간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극악무도한 나쁜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증인이 1명이 필요할까? 2명이 필요할까? 3명이 필요할까? 자, 이 얘기를 토론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그림에서, 이 사진에서. 제가 여기 직접 가서 그 수업을 참관했거든요. 아이들이 끝도 없이 토론해요. 왜? 죄인이라도 1명이 필요한 것보다 2명이 낫다. 그 사람도 나름으로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인권이에요, 인권. 모든 사람이 인권이 있다. 아무리 죄인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거. 법을 얘기해요, 법을. 네.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죠? 이런 토론 과정이 없어요. 짧은 지식, 물론 단편 지식이 중요하죠. 지식은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이런 개념들을 생각을 넣어주고 했을 때 지식도 훨씬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생각이 나와야 한다. 이건 엄청난 효율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네, 저 애들 보죠. 지금요, 손가락 이렇게 들었죠? 네, 우린 이렇게 들죠. 이 친구들은.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아세요? 체육 시간이에요. 체육 시간인데, 자, PPT를 보면서 달리기를 할 때 다리의 근육, 어느 근육들이 발달될 것인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체육 시간에 나가서 20바퀴 뛰어라, 30바퀴 뛰어라, 이런 얘기 자주 나오죠. 네. 체육 선생님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그냥 자잘한 것마저도 과목도 상관없어요. 그냥 애들의 생각을 묻는 이런 수업들이 애들이 엄청나게 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일상에서도요. 자, 이분이 지금 그림에 나오는 이분이 힐 마골린 씨예요. 우리나라 미혼모가 낳은 릴리라는 아이를 입양해서 데려다가 매일 하브르탈을 통해서 애를 교육을 시켜서 하버드에 입학을 시켰어요. 하버드를 졸업하고요. 릴리는 지금 구글에서 근무를 해요. 네, 네 아빠가 저희 연구소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요. 우리는 일상에 늘 하브르타 짝이 있다. 네, 마을에 친구 하브르타 짝이 있다. 그래서 항상 어느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이웃집과 나하고 담을 하나 칠 때도 우린 2박 3일 토론을 한다. 이런 얘기. 이 세상 2박 3일이요. 우린 담 치려고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누구죠? 담을 만들려면 가장 생각나는 게 뭘까요? 네. 그 담을 싸는 업자가 생각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업자랑 의논을 하겠죠. 네. 담을 쌓아야 될 이웃하고 2박 3일을 해서 담을 하나를 세운답니다. 자, 거기서 우리는요, 이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내가 넝쿨 장미를 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웃집 아저씨는 여기다가 다년생 철쭉나무를 심고 싶어. 근데 내가 정말 간절히 넝쿨 장미를 심고 싶으면 설득을 해야 되겠죠. 네. 끝없이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분이 오케이 사인을 냈다면, 자, 이건 뭘까요? 이 넝쿨 장미를 십자했던 분이요, 협상에서 이긴 거예요. 협상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모든 사람과 이런 일들이요, 일상이에요, 협상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협상이 나중에 기업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협상의 대가라고 표현하거든요. 협상에서 지지를 않는데요. 왜? 이렇게 끝없이 토론하는 힘이 하루고 이틀이고 3일고 협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급해요. 한 2시간 하면 그냥 어떻게 결정하지? 약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한테도요, 어머니들이 이래요. 그거 나쁜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 하여간 왜 나쁜지를 얘기를 해야 되고요. 린나이를 사달라 그러면 그거 철수도 그 린나이 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다 깨졌어요. 그래 타면 안 돼요. 이게 아니고 네가 왜 린나이를 타고 싶은지 계속 나를 설득을 시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아이가 간절하다면 엄마를 설득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게 협상이에요. 우리 삶이 모두 협상이에요. 알고 보면. 근데 우리는 애들한테 일방적으로 나쁜 거니까 하지 마. 너한테 도움 안 되니까 하지 마. 결론을 내고 그냥 지시해요. 따르라고. 네. 처음에는 투덜대지만 나중에는 오케이, 무조건 따르는, 정말 아무 생각을 안 하는 아이들로 성장한단 말이에요. 네, 이 강에서는 답이 없는 교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답이 없다는 건 사고를 굉장히 확장시켜 준다는 걸 좀 아시겠죠? 자, 오늘 이 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